시청자 여러분, 폭염이 기승인데 건강하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마라습의 연꽃 향기에 휩싸인 병령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62년 섬서성에서 일어난 청말의 동치 회민 반란은 이곳 이마까지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파괴의 불길은 병령사 목조 건물을 모두 태웠고 169굴로 올라가는 잔도도 숯더미로 변했습니다. 잔도가 소실되면서 100년 가까이 지상에서 70m나 되는 천교동에 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잔도가 불탄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100년 후 봉인이 뜯기자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69굴에서 나온 불교 유물들은 불교가 동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풍국서, 병령사 연구조사팀. 앞선 맥적산 영상에서 난주대학의 풍국서 교수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는 병령사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1940년대부터 병령사 석굴에 대한 연구와 정리,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51년 가을 그는 병령사 석굴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52년 9월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 병령사 석굴 고찰단에 풍국서도 포함됐습니다. 고찰단은 12일 동안 병령사 석굴을 전면적으로 탐사했으나 천교동, 즉 169굴에는 오르지 못하고 망원경으로만 관찰했습니다. 천교동은 병령사 석굴 중 가장 큰 동굴로 바닥에서 70m 가까이 떨어진 절벽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후 10년이 경과한 1963년 병령사 석굴 조사팀이 조직되어 4월에서 5월까지 50일간 병령사 석굴을 조사했습니다. 이때의 조사 목적 중 하나는 1차 조사에서 하지 못한 신비의 동굴 천교동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조사 때는 한두 명이 산 꼭대기에서 굵고 긴 줄을 타고 내려갔고 다른 사람들은 지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잔도가 파괴된 덕택에 굴 안의 소상과 벽화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비둘기만이 골아픈 존재였습니다. 병령사 가는 길 40분 정도 보트를 타고 도착한 병령사입니다. 선착장 주위 병풍같이 펼쳐진 기암절벽은 압권입니다. 황하의 누런 물이 넘실대며 흐르고 처음 보는 단화 지형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병령사는 침식 과정에서 만들어진 괴이한 봉우리 숲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병령사 입구에는 서동이라는 서법가의 제자가 있습니다. 항일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꽤나 유명한 인물인가 봅니다. 병령사는 소적석산의 대사구, 즉 큰 절골에 있습니다. 1400년 전 이 골짜기에서 하한거를 했을 법편을 떠올려 봅니다. 절골에 부는 맑은 바람을 느끼며 법편 스님도 이런 선경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입장료는 50위안, 169 특굴은 300위안입니다. 이 특굴 때문에 병령사가 황하의 진주라는 것입니다.
유가협댐으로 인해 높아진 수위는 석굴에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굴 앞에 길이 220m, 높이 16m의 제방 겸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난간 아래에도 석굴들이 있었으나 물이 차면서 수몰되었습니다. 수많은 굴감들, 대서구 서쪽의 절벽에는 높이 27m의 당나라 대부를 포함해서 수많은 굴감이 있습니다. 병령사에는 현재 석굴감이 196개 남아 있습니다. 상사, 하사 가운데 대부분 하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사에는 굴 40개, 감 144개 등 총 694개의 석조불상이 있으며 미소 82개, 912제곱미터의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지판이 있습니다. 내용은 현 위치 아래에 원래 16굴이 있었으나 건너편에 와불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16굴은 높이 5m, 너비 11m의 자연동굴에 만든 것입니다. 굴 앞에는 나무 처마 건물이 있었습니다. 1967년 유가협댐이 건설되면서 수위가 상승하여 바닥에 위치한 16번 굴은 침수될 운명에 있었습니다. 16굴의 석가 열반상은 명대의 것이고 첫눈에 보기에도 유물의 가치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전하기도 어려워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낭문물연구소 곽기량은 열반상이 여러 번 보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열반상 표면에 있는 명대의 덧씌운 층을 벗겨내자 그 안에 당나라 때 보수한 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나라 때 덧씌운 층 아래에서 또다시 부귀의 양식이 나왔는데 수골 청상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기로 결정했고 전체 불상을 9개로 분할해 맞은편에 새로 지어진 와불사로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진 16굴의 와불전입니다. 새로 지어진 와불사에 보존된 열반상은 길이 8.64m입니다. 열반상은 위진남북조 때 유행한 남학신, 목극을 신고 있습니다. 병령사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64감에 도착했습니다. 64감의 협시보살은 당대의 것인데 콘트라포스토의 자세입니다. 콘트라포스토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물상을 조각할 때 두 다리에 체중이 균등하게 실리는 자세에 대한 대안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출발한 콘트라포스토는 간다라를 거쳐 병령사에 나타났습니다. 이 감은 부귀의 사각형 얼굴입니다. 석공들이 정으로 돌을 다듬다가 중단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굴감도 마지막 손길이 필요해 보이는데 돌이 물러서 다듬기가 쉬워 보입니다. 169굴 외관. 169굴은 절골의 끝 지점에 있고 그 옆에는 당대의 171감이 있습니다. 169굴은 300위안, 우리 돈으로 57,000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먼 굴이 6만원 가까이 되나요? 비싼 입장료를 책정한 것은 관람객 입장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체의 촬영을 불허합니다. 169굴은 자연 동굴입니다. 내부에는 중국 불교사를 밝힐 수 있는 학술적 자료가 많습니다. 굴은 높이 15m, 폭 27m, 깊이 19m의 동굴을
인공적으로 다듬어 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진의 기년 조상제기, 최초의 무량수불 소상, 최초의 유마일경 변상도가 있습니다. 특히 무량수경, 유마일경 등의 불상과 벽화는 대승불교의 구마라습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69굴 내부에는 모두 24개의 작은 불감이 있고 소상과 채색 벽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상은 돌에 새긴 석조, 돌에 흙을 바른 석태니소, 진흙으로 빚은 니소의 3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니소가 주류입니다. 제작 시기는 크게 서진과 북위의 2단계로 나뉘는데 서진시대의 굴감이 많습니다. 건홍제기 169굴의 서벽은 가장 먼저 불상이 조성된 부분인데 불감이 무질서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육감을 살펴보고 감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굴에는 모두 24감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백미는 지금 보시는 육감입니다. 육감은 7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승불교를 엿볼 수 있습니다. 1번은 일불 이보살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불상은 무량수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시방불입니다. 3번은 미륵보살과 석가마니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은 건홍제기, 그 다음에 5번은 담마비의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비구 도융지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여자 공양인 상등이 있습니다. 4번의 건홍제기는 병룡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불상 조성 제기입니다. 제기는 명승부적이나 문화재 등에 남긴 문장을 뜻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는 경로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건홍제기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불상 제기 가운데 가장 빠른 것입니다. 크기는 폭 87cm, 높이 47cm입니다. 모두 21행이며 매 행마다 22자에서 24자, 합계 500자 내외가 쓰여있고 230자 정도가 판독되었습니다. 제기 끝줄에 건홍원년 세제 현효라고 쓰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건홍원년은 서진의 문소왕 걸복치반의 연호입니다. 서기 420년입니다. 건홍원년이라는 연대가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경로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건홍제기가 발견되기 이전에 중국 최초의 석굴은 운강석굴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운강석굴은 북위 문성제의 화평년간, 즉 460년에서 465년 사이에 개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운강석굴 11굴의 조상제기는 태화 7년, 서기 483년에 쓰인 것입니다. 병룡사의 건홍제기보다 60년 정도 늦습니다. 다묘는 수년 동안 하서지방, 즉 난주, 무의, 장획 등지를 여행하면서 운강석굴을 조성할 장인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 때문에 운강석굴은 하서 지역의 조상 체계와 계승관계에 있었습니다. 병룡사 169굴의 건홍제기가 나온 후 병룡사, 금탑사, 천재산 석굴 등 하서지구의 석굴들이 중국에서 가장 빠른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교 석굴은 천재산,
병령사를 거쳐 운강으로 전파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건홍제기의 전문은 500자 정도인데 판독할 수 있는 것은 230자입니다. 전문의 반 정도에도 미달해서 뜻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제기의 내용은 불상을 만들게 되는 발언문이고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공독주가 조상하게 된 유래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은 장인이 169굴 안에 불상을 만들고 장식한 내용, 소조한 불상이 장엄하고 기백이 있으며 새롭게 조성한 불상이 광채가 났다는 내용입니다. 후반은 송어입니다. 건홍제기는 서진의 국가경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진은 전후 47년간 국인, 건귀, 치반, 모말 등 4명의 군주가 통치했습니다. 자치 통감에 의하면 420년 서진의 왕 치반은 아들 모말을 태자로 세우고 건홍으로 개원했습니다. 태자를 세우는 것, 즉 입전은 국가의 중대한 경축일이기 때문에 제수를 대사면하고 연호를 바꾸는 것은 전통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축일에 사찰을 짓고 불상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건홍제기가 있는 육감을 만든 공양이는 국사, 고승, 황실권속, 고관, 귀인입니다. 육감을 만든 승속 시종 21명의 공양이는 5와 6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5에는 호국 대선사 단마비, 위구 도융이 있습니다. 단마비의 눈은 크게 그려져 있고 도융의 모습을 그린 부분은 탈락되어 있습니다. 단마비는 계빈, 즉 아프가니스탄 카피사 또는 인도의 카시미르 출신의 승려로서 서진에서 선법을 선양했습니다. 선법, 즉 선정을 중시하는 대승불교의 흔적이 보입니다. 단마비의 단마는 산스크리트어 나르마를 음역한 것입니다. 불법의 뜻입니다. 승려들은 종종 단마, 단무라는 법명을 사용했습니다. 6의 여자 공양이는 한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박사, 안남 유경자, 시생 광령 형비, 황실, 걸복 강집 등이 있습니다. 여성 공양이는 화장을 했고 헐렁한 소매에 한족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궁실에서 나온 여성일까요? 육감의 4, 5, 6을 종합하면 서기 420년 서진에서 태자 책봉을 기점하기 위해 황실 사찰인 병령사를 중수하고 건홍제기를 남겼던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마라수의 향기 2편에서 169글의 불상과 벽화의 내용이 곧 업로드 됩니다.